96.2% 디아블로 이모탈 공식 영상의 싫어요 비율입니다. 게이머들이 이렇게까지 빡친 이유는 바로 블리자드의 오해중래 때문입니다. 로스붐티 아세요? 하스스톤에서 제일 빡치는 거. 이치번장 아세요? 킹오파에서 제일 빡치는 거죠. 원래 하나만 있어도 빡치는 게 4개가 모이면 40배로 빡쳐집니다. 그래서 모해중넷이 우리들을 폭발시킨 거예요. 모바일, 외주, 중국, 네디즈, 디아블로 이모탈에 담긴 4가지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유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블리자드가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유저의 추억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돈독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건 딱히 이유가 안 돼요. 게임 회사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물론 블리자드를 갓 개발사로 인정하던 유저 입장에서라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유저 입장에서의 질타와 비판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 역시 와우에 빠져서 게임 개발자 하게 된 진성불박이긴 합니다만 이 영상에서만큼은 불박 콩깍지 떼고 블리자드를 흔한 장사꾼으로 드라이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털어볼 거예요. 디아블로는 왜 모바일을 택했을까? 리니지M을 예로 들어봅시다. 리넴이 2017년에 얼마 벌었어요? 1조 벌었어요. 1조. 단위가 억이 아니라 조야. 더 쇼킹한 게 뭔지 알아요? 1조가 1년 매출이 아니라 6개월 매출이에요. 리넴이 2017년 6월 말에 나왔거든. 그것도 대부분이 인구 5천만짜리 나라 하나에서 매출 나온 거야 이게. 근데 블리자드 2017년 매출이 2조 남짓이에요. 아무리 갓 대접받는다고 해도 착하게만 돈 벌고 있기엔 너무 배 아프지요. 현타 오지요. 불자 눈 돌아가서 나도 M 할 거다. 나도 인간계 내려가서 돈 벌 거다 하는 거지요. 돈 안 되는 운빨 게임 같은 거 말고 진짜 각 잡고 돈 되는 거 할 거다 하는 거지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이건 대부분 짐작하시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가 나와요. 외주랑 중국 얘기는 묶어서 봐야 돼요. 중국에서 히트 치면 떼돈 벌지요. 근데 중국은 혼자서는 못 들어가요. 블리자드 코리아는 있어도 블리자드 차이나는 없지요. 넥슨 코리아는 있어도 넥슨 차이나는 없지요. 다 중국 회사 끼고 들어가야 돼요. 블리자드도 중국에서 떼돈 벌고 싶으니까 중국 회사랑 손잡는 거지요. 그럼 하던 대로 개발은 직접 하고 서비스만 중국 회사에 맡기면 되지 왜 개발 외주까지 맡겨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게임 조지고 있지요. 더 이상 판호 안 내줍니다. 시진핑이 게임 조지는 이유랑 판호가 뭔지는 제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뭐 이따 참고하시고, 여튼 중국은 이제 외자 판호에 이어서 내자 판호까지 막았어요. 외자 판호는 외국 게임한테, 내자 판호는 자국 게임한테 내주는 게임 장사 허가증이에요. 외자 판호가 막혔으니까 앞으로는 블리자드가 직접 만든 새 게임은 중국 업체를 끼건 안 끼건 중국에서 장사를 시작 못해요. 대신 중국 개발사가 만든 게임은 내자 판호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좀 전에 내자도 막혔다며?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내자 판호는 곧 열어준다는 관측이 신빙성 있게 나돌고 있습니다. 둘간의 계약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정보를 놓고 추측하자면 결국 이런 거지요. 디아 모바일 버전으로 중국에서 돈 벌고 싶은데 외자 판호는 막혔다. 그래서 불자가 중국 개발사한테 외주 주고 중국 서비스까지 맡긴다. 그럼 그 게임은 뭐가 됩니까? 불자가 IP를 빌려준 네디즈 게임이 되는 거지요. 외자 판호 대상이 아니라 내자 판호 대상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곧 내자 판호 풀리면 IP 홀더로서 중국에서 수익 배분 받겠다는 걸로 추측이 되는 거지요. 점점 문 안 열어주는 중국 들어가기 위해서 업계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다 이거야. 불자 니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돈을 택했다 이거지. 그래서 모해중을 선택했다 이거지. 근데 왜 하고 많은 중국 개발사 중에 네지즈를 택했나 이거야. 야! 거기 디아 짭퉁 디아엠 만든 데잖아. 야, 이 망할려나! 뭘 믿고 네티즌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지요? 근데 이번 이모탈 사태 후에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신기하리 많지 언급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리자드랑 네티즌은 원래 파트너였어요. 그것도 10년지기 파트너. 2008년부터 계약 맺고 와우, 하스, 옵치, 히오스, 시공 좋아. 디아3, 워크3 이런 거 다 네디즈 통해서 중국 서비스하고 있었죠. 네디즈 외주를 두고 자기 돈 훔쳐갔던 도둑놈에게 자산 관리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유도 있던데요. 그 돈이 길 가던 사람 게 아니라 10년지기 동업자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니까 더 나쁘네. 여튼 불자는 중국산 짭게임들 노점 단속도 네디즈랑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외국 회사가 중국에서 표절 소송하면 거들떠도 안 버는데 중국 회사랑 같이 소송하면 그래도 단속이 좀 되죠. 이렇게 불자랑 손잡고 노점 단속 다니면서 동시에 뒤로는 디아 M을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살짝 소름인데 이거. To destroy the world. 어쨌든 10년 동안 큰 탈 없이 파트너 하기도 했고 2020년까지 계약 연장할 정도의 신뢰는 있으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선 뭐 최적의 선택이지요. 게다가 디아 M까지 만들어봤던 곳이니 디아블로 모바일 버전 맡기기엔 더할 나위 없고
이런 의문 생기실 수 있어요. 게임사가 돈 좋아하는 거 알겠고 중국이 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유독 블리자드만 그렇게 중국이랑 친하냐? 네, 그건 2012년에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할 때 구조 내고 빠져나왔었거든요. 근데 구조가 쉽게 만들어지는 돈이 아니지요. 돈 끌어모을 때 그중에 중국 돈이 많이 흘러들어갔었거든요. 중국 전주분들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자, 모의 중net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유저들한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지요. BM이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지요. 돈 버는 방식. 유료 게임이냐, 가쁜 킹 요아 게임이냐, 스킨만 파냐, 11만원 창렬 패키지 확률로 팔아제끼냐, 뭐 이런 거지요. 사실 이 디아블로 이모탈이 지금까지의 블리자드 스타일대로 적당한 BM으로 나와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넌 내 추억을 배신했어, 넌 이제 내게 특별하지 않아 블리자드, 이렇게 원망할 수는 있어도 이런 돈에 미친 양아치 라고 욕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강화 단추를 눌러 무기를 강화시켜보게나. 영혼석 강화를 이용하면 강화 확률. 저도 이런 패러디 영상 만들긴 했지만 정말 저렇게까지 노골적인 BM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도 걱정을 100% 지울 수는 없는 게 요 근래에 마이크 모하임 포함해서 블리자드 유명 인사들 퇴사 기사가 꽤 나왔잖아요. 그 퇴사 러시가 의미하는 게 혹시 모바일 양산화 메타에 블리자드마저 올라탔다는 증거 아니냐 하는 걱정인 거죠. 사업팀의 입김이 세질수록 추억, 명예, 게임성 이런 추상적인 가치보다 매출, 동접, 객단가 이런 통계적인 지표가 우선시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만약 사내 정치 역학 구도가 극단적으로 기울었다면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BM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구도를 개발사와 퍼블리셔에 대입해도 비슷해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꼭 개발팀은 선, 사업팀은 악, 개발사는 선, 퍼블리셔는 악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1차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팀, 개발팀 똑같이 중요한 부서고 사업 마인드 없이 덕후 감성만으로 나온 게임은 100% 망하거든요. 뭐 긴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기로 하고, 여튼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만든 패러디 영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불바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제발. 야, 언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언니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 우리가 쉽게 분이 식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밖에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은 둘째치고 말이죠. 블리자드가 감 떨어진 게 밖에서도 너무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디아블로 이모탈을 블리즈컨의 메인 DC로 배치한 것도 그렇고, 혹시라도 역풍이 거셀 경우를 대비한 완충제 준비도 아예 전무했던 것도 그렇고요. 완충제가 뭔 소리냐면 디아3 업데이트나 디아4에 대한 립 서비스라든가 하다못해 워3 리포지드나 와우 클래식을 다음 순서로 배치해 놓기만 했어도 그 처참했던 발표장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완충제가 됐을 거거든요. 그 와이어층 당황해서 막 거의 울먹거리는 거 보셨죠? What happened to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PC판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바로 없다고 솔직한 대답이 튀어나와 버리죠.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원래 정석이라면 우리는 게이머의 만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같은 원론적인 말로 뭉개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황해서 뇌정지 왔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게임사의 길이 남을 망언. Do you guys not have phones? 니들은 핸드폰도 없냐? 아니요, 없어요. 이걸로 막타를 쳐버리죠. 또 블리즈컨 전에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사람이 디아블로 기대뽕 이빠이 넣었었죠. 아예 모의 중넷 역풍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완전히 묵살됐거나. 이건 절대 발표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주가 좀 볼까요? 블리즈컨 이후에 시총 4조가 증발했습니다. 주가에는 감정이 없어요. 실효율가 96%건 추억이 짓밟혔건 뭔 상관이야 그게. 이걸로 회사가 돈 벌겠다 싶으면 주가는 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다는 건 뭡니까? 이모탈이 벌어다 줄 돈을 감안해도 마이너스일 만큼 이미지 손상이 심각했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이모탈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예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래 예지는 신의 영역일지라도 이모탈의 유저 반응 예측은 인간의 영역 아니었을까요? 이건 2008년 블리자드의 어떤 신작 발표 현장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불바도, 불지아도 서로 그 사랑 변함없었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나빴죠. 둘 중 한쪽은 그 사이에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나 봐요. 뭐 어쩌겠습니까?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건데 계속 사랑하든가 아님 헤어지든가.